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라매님들께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차를 타고 해야 되겠구나. 댓글 보다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후덜덜. 나보다 전문가가 훨씬 많아서 댓글의 범위가 거의 국방 정책을 논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스텔스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보라매님 중에 정근리께서 KPX가 세미 스텔스로 가면서 기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기동성은 아직 모르죠. 그렇죠. 비행 시험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대략 한 2,000회가 넘는 비행 시험을 할 겁니다. 그 비행 시험을 통해서 이 비행기가 가진 항공역학적인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최종 그 데이터화 돼가지고 나올 건데 F4, F5 다 기동 성능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폭장량에 따라서 다르고 뭐 엔진 추력이라든지 항공역학적인 설계 목적에 따라서 다 기동 성능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전투기의 항공역학 그림은 VN 다이어그램 에너지 기동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프로파일럿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았는데 제 진격의 아재 채널에는 그 에너지 기동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에너지 기동이란 측면으로 설계를 한 첫 번째 전투기가 F-15거든요. 제공 전투기의 최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KF-X 같은 경우는 스텔스 버전은 약간 다른 게 에너지보다는 스텔스 성능에 맞췄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찬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텔스 전투기가 해야 되는 임무하고 폭장량이 많은 전투기가 해야 되는 임무. 스텔스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들키지 않고 가능한 깊숙이 표적 지역에 도달하는 게 스텔스 전투기의 목적이거든요. 공대공 임무에 있어서도 적보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폭장량이 많은 전투기는 그거는 일단 놔두고 내가 먼저 가서 다양한 목표에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게 그 폭장량이 많은 전투기. 그래서 약간 차이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KF-X가 5세대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마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5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되면 5세대 이후로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약간의 설계 형상으로는 그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천님께서는 폭장량이 많은 전투기가 하는 임무가 다르다 스텔스하고 전쟁이 나면 일반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없는 전투기들은 전투기들의 보호를 필요해서 편대군을 짭니다. 전투기들이 편대군을 짜고 그거를 보호하는 전력들이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 적의 미사일 기지들 그리고 적의 전투기들 이런 거를 공중에서 타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윗동네에 엄청난 방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뚫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전투기들이 편대군을 이루어서 들어가요. 지금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스텔스가 나오면 이 전력 없이 요소에 있는 적의 방공망을 먼저 가격을 하고 안전할 때 폭장량 많은 전투기들이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대량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스텔스를 방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스텔스는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스텔스라는 게 정확하게 적에게 안 들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능한 근접한 거리까지 갈 때까지 늦게 들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피탐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선방님께서 왜 내부 무장만 스텔스인가요? 폭탄이나 미사일은 스텔스 형상으로 외부에 달 수 없나요? 폭탄이나 미사일 스텔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스텔스 미사일이 재즘. 재즘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인데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장거리 가서 GPS, INS로 가서 나중에 IIR 형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적에 뭐 창문을 띄울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인데 들키면 요격이 될 수 있거든요. 미사일 자체가 스텔스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마 보라님께서 4.5세대, 5세대 내무부장 장착 정체성은 무언가요? 보니까 이제 용선님과 용마님 얘기가 약간 상충되는데 스텔스 무장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장착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 지금 들렸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즘이라는 무장은 날아갈 때 얘도 하나의 그 비행체로서의 스텔스 형상인 거고 그게 항공기에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는 피탐이 되는 거죠. 피탐이 될 수 있죠. 네. 비행기 자체의 외부 레이더파를 그대로 다시 반사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다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게 스텔스 내부 무장. 아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힘듭니다. 보라매님. 굉장히 어려운. 나중에 이분 댓글로 자기 아이디 한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35도 외부 장착을 했을 때 접비탐률은 깨지겠지만 외부 무장 장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무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부 무장을 장착했을 때 아까 폭장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대공 위협이나 우리 위협이 거의 없을 때는 이 스텔스도 외부 무장을 장착을 해서 폭장량을 늘려서 일반 전투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왜 5세대 기체와 4.5세대 기체의 역할이 전혀 다른 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이해를 못 시켜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폭장량을 사용하게 되면 5세대를 4.5세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4.5세대하고 5세대 가장 큰 차이가 스텔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4세대와 4.5세대는 그만큼 항전 장비 쪽에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거를 4.5세대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구분한다면 스텔스 성능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만 지금 구분했기 때문에 기체로서는 F-35, F-12에 외부 장착물 잔뜩 달고 뭐 다닌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뭐 4.5세대로 볼 수 있겠죠. 네. 단지 임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때만 이제 4.5세대, 5세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공군이 추후 완전 매립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KFX 기본 형상 속에 내부 무장창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 형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무장이라도 내부 무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다. 28년까지 개발하는 KFX에는 그 스텔스를 해간다라는 그 목표는 지금은 아닙니다. 함재기 시전 가능성 있나요? 우리 호성정 보라매님. 함재기에 대해서 제가 헤럴드 경제 칼럼을 좀 냈었고 그랬더니 또 우리 본편에서도 또 함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고 그 논란에 제가 끼어들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항모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F-35가 유력하다는 이제 대체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는 순수하게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칼럼 내용이고 KFX가 발전돼서 나가면 이제 함재기 버전 또 전자전기 버전도 버전업 돼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재기로 가능하느냐? 날개 면적을 조금 더 키워서 단거리 이륙을 할 때 양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날개 면적 좀 키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그 항모 공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날개를 접어 올리면 훨씬 더 많은 비행기를 경납할 수 있다고 하죠. 항모의 착륙은 굉장히 높은 싱크레이트로 가서 4도 이상으로 내립니다. 예. 공군은 한 3도로 내리는데 쳐바른다라는 예, 표현이 하드랜딩을 맞거든요. 해야 하드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랜딩 기어를 보강을 해야 되고 랜딩 기어를 보강하게 되면 당연히 기골도 보강이 돼야 되죠. 항모의 카타펠트에 의해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즐 기어도 바꿔줘야 되고 부분 손댈 부분이 많고 그 기간이 관련 업계에 의견을 드렸을 때는 대략 한 5년 정도의 추가적인 개발 기간을 가지면 항모의 탑재기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현재 개발 중인 KFX를 정확하게 잘 만들고 그게 성공이 됐을 때 그 다음 함재기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KFX가 항모 탑재기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군이냐 해군이냐 이런 논리로 보지 마시고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건 해야죠. 있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된다 안 된다 뭐 항모를 들어라 하는데 그래 절대로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안 해요.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저희는 프로파일럿인데. 경제성을 갖출 수 있나요? 개발을 하게 되면? 공군이 KFX를 운영을 하고 해군 항모 탑재기로서 KFX를 운영을 하면 기골이나 여러 가지 조금 형상은 달라지지만 나머지 항전 장비, 무장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항모 탑재기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F-35B 타입을 여기에 항모에 올려놨을 때는 F-35A와 B 차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비행기를 항모 탑재기로 올려놓는 거하고 운영 중인 KFX와 해군 항모에 올라가는 KFX가 일부 구조만 다르고 무장, 항전 장비 이게 같다 그러면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KFX 네이비 버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지어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물론 개발 기간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시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도 일단은 KFX 현재 본편이 완성되고 난 다음으로 후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보라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기 가능성. 우리가 전자전에 대해서는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LQ88 물론 자체보호 장비지만 그 장비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자전 능력은 우리 방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전기의 발전 가능성은 그렇죠. 플랫폼이 우리께 되니까 만들 수 있겠죠. 항공기 보유 400대 제한인 이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아직도 안 됩니까? 나는 군에서 취득한 비밀을 밖에 나와서 함부로 떠들 수가 없죠. 서약을 했겠죠. 우리 매생이한테만 조용히. 관련 근거는 사실 그 카이다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비밀 자료입니다. 2급 비밀 자료인데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국방비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능력, 주변국하고의 관계, 국방 정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 공군은 몇 대 정도의 전투기가 적정 대수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권장을. 그래서 적정 대수에 대한 게 400여 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400여 대에 따라서 공군에서는 이제 하이, 미디움, 로우, 하이급의 F-35처럼 전략적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다음에 미디움급은 작전적 능력, 로우급은 영공 영토 내에서 작전이 가능한 수준에 그래서 적정 대수를 좀 구분해 놨을 뿐이고 우리 항공기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항공기 보유라고 했는데 전투기 보유가 맞죠. 예. 항공기가 아니라 전투기를 400여 대로. 초록세상님 질문에 이제 2001년 당시부터 중급 전투기 개발했느냐 쭉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세요. 한번 뵙고 싶은데. 초록세상. 예. 그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순서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과거 아주 옛날 거는 빼고 F5 조립 생산을 제일 먼저 했었죠. 네. 그 제공호 들었던 지난번에 영상에 박물관 가서 봤던 원래 F5 프리덤 파이터가 있는데 한국에서 면허 생산해가지고 KF5라고 제공으로 그게 82년에서 86년에 조립 생산했었고 처음에 F5 조립 생산, 그다음에 KF-16 면허 생산 그게 전투기 개보로 이어오면서 KTX-2 능력을 확보해서 KTX-2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KF-X도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실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급이냐, 이 중급을 지금 미디엄급으로 본다 그러면 F4, 5를 대체하고 F-15, 16까지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F4, 5가 로라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중간에 아직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그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는 게 지금의 미디움이 된 거죠. 지금으로 다시 하이, 미디움, 로를 공군본부에서 만들고서 지금으로 보면 미디움에 해당하는 전투기가 된 거죠. 처음에 미디움이라고 하기 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명소리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전체 내용은 다른 부분에서 대부분 언급이 됐고 마지막 6번에 카이하고 공군하고 관계가 어떻느냐 서로 간의 협조와 토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려를 하셨는데 카이가 민간 기업이고 공군은 이제 군이고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KFX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 공동 운명체 왜냐하면 공군은 운용자 측면에서 자꾸 이제 요구를 해야 되고 개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카이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시켜야 되는 유기적이고 매우 활발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위 사업을 할 때 어떤 무기를 ROC만 주고 언제까지 만들어줘라 하고서 그 운용자 입장에서 안 도와주면 나중에 매생이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매형이 와요. 이거 안 돼. 이거 못 사. 이거 사업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운용자들이 공군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요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하는 과정에서 운용 요구자에 맞게 가는 겁니다. 선정된 KFX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KFX 제식 명칭 예상해 본다면 나왔습니다. 우하하
님하고 고대경님 함재기 버전이나 전자전기 버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학생 보라매님도 계신데 수능 날짜까지 만족을 하십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넘어가야지. 제식 명칭. 예상해 보신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내가 하면 너무 압력을 넣을까 봐. 저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봐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되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KF70에 대해서 그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 아마도 70년대생으로 저는 계속 믿고 있고 어느 정도 짐작되거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에서 연락을 저한테 안 해줬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인도네시아 수출 위해서 미국의 허락 하드한 질문이신데요. 인도네시아 수출 미국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익스포트 라이센스라고 하죠. EL을 받아야 해당 기술을 가진 나라,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 미국의 EL 정책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엔진은 워낙 항공기의 기본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암호 장비 그렇죠. 또는 핵심 기술이 들어간 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한테 바로 협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양국 간의 정치 상황이 키포인트가 될 그렇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최원호님도 장착되는 무기와 엔진의 원천 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태클을 걸면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느냐. 뭐 충분히 우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가 이 익스포트 라이선스를 안 줄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미국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팔아야 또 자기네들 국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 정권이 바뀌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또 위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이런 거는 술술 풀릴 수도 있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될 수도 있고. 범준박님 생도대장 하실 때 학교 다녔답니다. 정동훈님 전 단장님이시다. 오랜만에 뵙네요. 누구실까요? 댓글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딴짓하면 안 돼. 예. 댓글로만 보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매생이의 정체는 준장? 여기다가 별 하나? 발전하기 위해서 2개, 3개, 5성. 10,000명 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20만이면 별이 20개? 어머나. 진격의 아재님 반가워요. 사실 진격의 아재인데 저는 지금 프로파일럿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연님 감사합니다. 코스염 아저씨. 네. 재밌어요. 응원합니다. 안정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피 흘리고 막 난리도 아니지. 우리 큰 테두리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화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장부터 다른 질문들 들어갑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안녕. 매생이 참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해야 되나? 매형은 안 올라가나요? 매형이 너무 위에 있어서 좀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깊은 뜻이